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면 나들이와 외출이 많을 때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은 자발적인 자제가 권고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아이들 건강을 위한 상비약 그리고 영양제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린이 영양제, 글쎄요, 밥이 보약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네, 아마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영양제 하나 사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역시 약이 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머님들의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팔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삼이 들어간 영양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요. 네. 또 골고루 영양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목적으로 종합 영양제,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도 여전히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오메가3 관심 많으시죠? 이게 어른들은 오메가3를 혈관을 청소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찾으시는데요. 또 아이들한테 오메가3를 먹이실 때는 머리가 좋아질까라는 기대를 머리가 하세요. 좋아질까 해서요. 네. 네. 한동안 그 DHA라는 성분이 뇌 구성 요소인데 이것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먹은 DHA가 뇌로 가서 머리가 좋아지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지나친 기대고요. 그거 말고도 요즘은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진화를 해서 개별 비타민들을 따로따로 맞춤으로 먹이시거나 면역력 때문에 아연을 먹이시거나 초유가 들어가 있는 면역성분이 많다는 초유 제품이라든지 또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아이들의 영양제도 정말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엄마들이 가장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는 키 크는 거, 그다음에 밥맛 좋아지는 거, 그리고 감기에 덜 걸리는 면역력. 특히 코로나19가 나고 나서 아이 면역력 키워주려면 뭘 사 먹여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예. 근데 그중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키 성장 영양제부터 짚어볼게요. 이거 어떨까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키 크는 건 정말 온 나라 부모님들의 관심사인데요. 이게 키 큰다라고 광고가 나오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코로나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지난 3월 2일 날 식약처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키 성장에 관련된 제품들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을 해봤더니 부당한 광고를 한 업체를 32곳 그리고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21개 제품을 적발해서 판매 중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과대 광고로 걸렸느냐? 이 업체들에서 만든 그 식품들이 기능성 원료로는 비타민류나 아연만을 사용했고 또는 동물 실험으로 인증받은 특허 물질을 쓰면서 광고를 할 때는 키 성장 영양제 또는 키 성장 촉진 식품 등의 문구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키를 크게 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까지 그런 효과를 완벽하게 증명한 제품은 아직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에 따라서 면역력이 너무 약하거나 약한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라는 건 또 있는 걸까요? 네. 면역력은 상당히 복잡한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거든요. 사실은 건강하면 면역력은 같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는 면역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뭘까? 자, 아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면 면역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어요. 아연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취소해야 된다, 아니다, 뭐 맞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현재 건강기능식품 상에서는 아연이 들어가면 면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불법이 아닌 거죠. 네. 물론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뭐 DNA, RNA 합성에도 중요하고 세포 분열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이 아연만이 면역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연이 부족하다고 해서 면역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또 아연은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정말 완전히 편식을 하지 않는 한 아연은 육류에도 들어가 있고 우유, 계란, 생선, 콩 등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만 잘 먹어준다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고요. 네. 사실 아연이 중요한 우리 몸의 생체 기관은 전립선이 가장 많은 농도로 존재해서 전립선 건강이나 정력과의 관계성도 어른들 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사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연이 제대로 섭취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제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겠네요. 네. 유산균은 어떨까요? 많이 챙겨들 드시는데요. 네. 최근에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네. 이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에 대한 연구, 어디에 좋다, 여기에 좋다, 뭐를 예방했다 이런 것들의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장내 우리 소장, 대장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안에 장내에는 유익한 균, 몸에 좋은 균이 85% 정도, 그리고 몸에 나쁜 균이 15% 정도가 있는 상태가 이게 그냥 건강한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장내 세균들을 이제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아시는 파스테르가 이제 유산균을 처음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불가리아 장수촌에서 발견했다는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메치니코프가 발견했거든요. 네. 다 우리 상품명으로 쓰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김치 유산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김치 유산균이요. 네, 김치에서도 이렇게 발견한 여러 종류의 유산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효과를 인정한 유산균은 19종입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19종이 좋다라고 하니까 다 먹어야 할까요? 이걸 다 먹으라고요?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균이 있고요. 이 장내 네. 세균 중에 병원성 장내 세균, 즉 유해한 균이 많아지면 장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줘서 그 숫자를 좀 더 많아지게 하거나 또는 유산균의 생장을 돕는 영양원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줘서 네. 좋은 균들이 좀 더 번식할 수 있어서 다른 나쁜 균들이 독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원리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장 안을 아직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을 인정하기로는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의 억제,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좋은 균을 많이 생기게 한다라는 거 하고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거, 체지방 감소, 여성의 질 건강,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결국은 효과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하고 있고요. 네. 도움을 그러나, 주는 정도네요. 네, 도움을 네. 주는 정도여서 사실은 이제 일단 제가 강조드리는 건 부작용이 안 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 특히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에 폐혈증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폐혈증이요. 네, 폐혈증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환인데 위장 출혈이 있거나 천공이 있는 경우거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물론 나타나긴 했지만 언제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상담해 보기에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그 지점을 항상 광고는 파고들죠. 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을 거예요를 계속 세뇌시키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좀 현혹되지 않으셔야 하겠고요. 아이 영양제 사실 때는 좀 잘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좀 들어가 있는 색소라든지 향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단맛이 나는지 성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제가 항상 지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을 사용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상비약이 잘 관리돼야 하잖아요. 또 챙겨야 하는 약들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어린이들 있는 집들은 또 아기 때는 많은 물약과 많은 조제약을 가지고 있다가 좀 학교를 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하면 좀 약을 덜 쓰게 됩니다. 좀 건강해지죠. 그렇지만 상비약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약들이 있는데요. 먼저 해열제 종류는 하나쯤, 그리고 해열제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챙기셔야 되고요. 네, 해열제요. 네. 소화제가 소화제. 지사제. 네. 갑자기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하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설사도 무섭죠. 설사 갑자기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사제 종류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감기약 종류하고요. 외상치료제, 우리가 외용제라고 하는데요.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연고, 그리고 상처와 화상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화상에 쓸 수 있는 연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자기들이 뭔가를 이제 합니다.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럴 경우에 화상 있는 거 많거든요. 가벼운 화상이지만 그렇게 외용제를 좀 구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나 그다음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파스 중에서 이제 나이대별로 쓸 수 있는 파스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한참 뛰어놀고 싶어하는 봄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그 미생용품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일회용 밴드, 반창고, 그다음에 붕대, 흔히 집에서 잘 안 챙겨 놓으시는 면봉,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체온계는 다 준비하셨죠? 체온계라든지 가위나 핀셋 같은 이런 것들이 상비약 상자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응급 상황이 갑자기 다쳤을 때 잘 꺼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아까워도 사용 기한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보관 요령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집에 있는 상비약은 사용기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기적인 저희가 점검이요. 네, 상비약통 뒤집기라는 프로그램도 종종 진행을 하는데요. 네. 막상 급해서 사놓은 약들을 한두 번 쓰고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래된 약들이 이런 게 있었나 모르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용기한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용기한은 개봉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됐을 때 품질을 보증해주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개봉 후에는 이 사용기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물약은요, 개봉한 뒤 한 달입니다. 한 달. 물약은 개봉한 뒤에 한 달이요. 네, 한 달이고요. 안약도 한 달. 안약도 한 달. 네, 연고류 등은 6개월. 예. 보통 집에 가면은요, 2, 3년, 5, 6년 된 연고가 네. 새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제된 약 역시 한 달 이내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조제된 약은 그 약의 사용 기한까지 일주일을 조제하셨으면 그 일주일 지나면 폐기가 원래 원칙인데요. 네.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먹는 약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약의 상태를 봐서 항상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자,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헷갈리시면 약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약 상태 좀 봐주시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한 가져오시는 약의 90%는 다 폐기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네. 아까우셔서 갖고 오시죠. 네, 항상 확인하셔서 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약들은 항상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네.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면 막상 있는지 없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좀 우리 상비약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진열장에 한 칸을 상비약으로 마련하세요. 또는 서재에 한 칸을 상비약의 공간으로 마련하셔서 항상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사용 기한을 좀 철저하게 지키셔야겠네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통제 선택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설명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진통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부프로펜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라고 권고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말을 했다가 그 말 틀렸어요라고 잘못 말했어요라고 한 철회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접근할 때 부착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달라붙는 부위가 ACE 이니비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 약들이 이 ACE 이니비터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 ACE 이니비터가 늘어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런 약을 쓰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 약들이 ACE 이니비터를 정말로 많이 늘리는지도 증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ACE 이니비터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붙는지는 더더군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근거 부족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이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 이 AC 이니비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중에 가장 중요한 진통제로 정말 아세트아미노펜이 효과가 없을 때 써야 되는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약이 있고요. 당뇨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고혈압 약 안 먹고 당뇨약 안 먹고 열이 나고 있는데 다른 약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약들을 코로나 예방용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 질환의 다른 고혈압, 당뇨의 치료에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의 사용에 있어서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이론 때문에 훌륭한 약을 안 먹고 다른 합병증이 생기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를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건강을 위한 상비약, 영양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